노벨은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는 비관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이상주의자였다. 동시대인들에게 자유주의자, 심지어 사회주의자로까지 비쳤으나 그 자신 민주주의를 불신하고 인류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노벨의 유언에 의해 만들어진 노벨상 역시 고귀한 영예와 빛나는 영광의 순간으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었다. 수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왔다. 계산 연습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식이나 방법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확실히 납득한 뒤에 연습해야 하며 수식도 주의를 기울여 정확히 쓰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초등학생의 경우는 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비교적 강하지만 수학적인 사고법은 약해지고 있으며 또한 중학생의 경우에도 서술형 문제 등에는 특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가장 요구되고 있는 것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교육입니다. 수학에 있어서의 무한의 개념은 논리적인 추론의 구조 그 자체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무한의 개념을 사용한 강력한 증명의 방법으로서 수학적 귀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대략적으로 말해 화물 열차와 같다. 다수의 화물차가 연결되어 있고 기관차가 최초의 한량을 이끈다. 그러면 그 화물차가 두량째를 이끈다. 똑같이 화물차가 화물차를 속속 이끌어가 마지막에는 화물열차 전체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 1로부터 n까지의 정수의 합을 구하는 간단한 공식이 있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n은 1/2n. 이 공식을 사용하면 1에서 10까지의 정수의 합은 다음과 같다. 1/2 곱하기 10 곱하기 11은 55. 이 결과는 실제로 1에서 10까지의 정수를 더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 공식이 어떠한 정수 n에 대해서도 성립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어느 특정의 정수 n은 p에 대해서 이 공식이 성립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즉 다음의 식이 성립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 해서 더하기 p는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p 플러스 1. 이 식의 양변에 p 플러스 1을 추가하면 p 플러스 1까지의 정수의 합은 이와 같이 써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 해서 더하기 p 더하기 p 플러스 1은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p 플러스 1 더하기 p 플러스 1. 이 식의 우변으로부터는 꽤 재미있는 것이 이끌립니다. 즉 대수학의 지식을 조금만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p 플러스 1 p 플러스 2. 그런데 이것은 원래 공식의 우변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에 n은 p의 대신에 n은 p 플러스 1을 대입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만약 어떤 특정의 정수에 대해서 이 공식이 올바르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의 정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올바르다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말하자면 모든 화물차가 연결된 것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순서로서 기관차를 작동시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식이 n은 1일 때에 성립되는 것을 나타내면 됩니다. 이때 좌변의 항은 한 개밖에 없고 그 합은 1입니다. 나머지 한 편인 우변은 다음과 같이 역시 1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는 1. 이렇게 공식은 n은 1일 때 성립되기 때문에 n은 2일 때에도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n이 2일 때 성립되기 때문에 똑같이 n 3일 때도 성립합니다. 이하 이것이 무한하게 계속되기 때문에 모든 정수에 대해 성립됩니다. 따라서 1로부터 n까지의 정수의 합은 온갖 정의 정수 n에 대해 다음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n의 n 플러스 1. 이 공식의 경우에는 똑같이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으며 그만큼 수학적 귀납법 일반은 극히 적용 범위가 넓은 수법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세부 분야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정리의 증명이 필요할 때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무한의 조작이 행해지는 완전히 다른 예로서 면적을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곡선의 경계를 가진 토지의 면적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면적이라는 것은 이미지화할 수 있지만 면적을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는지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방형의 면적은 누구라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 해결에 다가가는 제1보로 영역을 다수의 긴 직사각형으로 채워가면 됩니다. 이때 명백한 것은 장방형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실제 면적에 가까워가는 것입니다. 즉 장방형의 폭이 무한하게 얇아졌을 때 정확한 면적이 구해집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들은 무한하게 계속되는 수학적 조작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